68세의 한 여인이 평생 모아온 80억 원의 자산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배신의 상처 속에 단 하나의 불꽃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극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용기, 눈물 속에 숨은 또 다른 강인함, 그리고 도파민이 터지는 통쾌한 복수의 서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연희입니다. 올해 68세가 되었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2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덕분에 노년에는 꽤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건물 한 채와 예금, 주식을 합쳐 총 8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정민수라는 이름의 38세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식당에 혼자 들어와서는 항상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던 사람이었죠.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서 자꾸 생각나네요. 그런 말을 하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지적이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었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이야기, 혼자 아들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연희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2 아들을 다 키우시고 이렇게 큰 사업까지 일구어내시다니. 존경스러워요. 그의 말들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인생이 그에게는 존경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사랑에 빠지다. 점점 그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식당이 문을 닫은 후에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이 차이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연희 씨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40 가까이 연하의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했을 때 제 심장은 고등학생처럼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물론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모두 황당해했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어머니, 그 남자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요? 특히 둘째 며느리 김소영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젊은 남자가 왜 어머니한테 접근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인생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며 다정한 남편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런 그를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그래요, 연희 씨.
당신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괜찮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일단 1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연희 씨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쯤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의심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건물 명의까지 이전해주고 예금을 인출해주고 주식도 양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제 모든 재산이 하나씩 그의 손으로 넘어갈 무렵 민수에게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세한 변화였어요. 아침에 제가 커피를 내려주면 고마워요. 여보라고 했던 말이 점점 네, 감사합니다로 바뀌더니 나중엔 아예 말도 없이 바다만 마시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6시에 맞춰 들어와서 연희 씨가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 이제는 8시, 9시, 심지어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그것도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사업이 그렇게 힘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네.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투자자들 만나고 서류 정리하고 정말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바쁘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마치 무언가 기대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깜짝 마사지라도 해주려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가 깜짝 놀라며 피하더군요. 아, 깜짝이야. 왜 그렇게 소리 없이 와요? 미안해요, 여보.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하다는 말과 함께 그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변화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어요. 예전엔 제 손을 잡고 함께 TV를 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네, 네 하고 대충 대답할 뿐이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같이 나들이라도 갈까요? 날씨도 좋고. 아, 주말에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평일 저녁에라도. 평일도 너무 바빠서요. 사업이 궤도에 올라야 여보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엔 추가 투자금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여보, 정말 죄송한데 또 자금이 필요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로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제 마지막 남은 정기예금 3억을 요구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죄스러워서 결국 또 돈을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민수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사고라도 났나 싶어 밤새 걱정했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에야 연락이 왔어요. 어제 급한 출장이 있어서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연락은 해줘야지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 다음부터는 꼭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번은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중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보내올 뿐이었죠.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니, 그 남자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특히 둘째 며느리 소영이 했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젊은 남자가 왜 어머니한테 접근하겠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말들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그게 진실이었을까봐 두려워졌어요. 민수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던 어느 날, 저는 그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뒤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스카프를 발견했거든요. 제 것이 아닌 스카프였어요. 이게 뭐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도 혹시 사업상 만난 여자분 것이 실수로 붙어온 건 아닐까 하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화장실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쓰지 않는 브랜드의 립스틱이 세면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거의 다 써서 짧아진 립스틱이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흔적이 역력했죠. 손이 떨렸어요. 립스틱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좋게 해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집에 있는 물건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물건이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바빠요. 스카프랑 립스틱 말이에요. 누구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들린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아, 그거요? 회사 직원이 실수로 놓고 간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버리세요. 그런데 왜 화장실에? 연희 씨, 지금 정말 바빠요. 이런 사소한 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민수가 급하게 나가면서 노트북을 놓고 간 날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노트북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정말 사업 때문에 바쁜 건지 아니면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보는 게 옳은 일인지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노트북을 켜니 비밀번호를 요구했어요. 몇 번 시도해봤지만 틀렸어요. 그런데 문득 제 생일을 입력해봤더니 맞았어요. 아직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잠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표시가 여러 개 떠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첫 번째 메일의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보낸 사람은 민수, 받는 사람은 김소영이었어요. 제 둘째 며느리 소영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아, 이제 거의 끝났어. 그 늙은이 완전히 넘어왔어. 모든 재산을 다 빼냈고 이제 결혼만 끝나면 바로 이혼 소송 걸고 다 우리 거야. 너랑 나 우리 인생 이제 펴는 거야. 그동안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참자. 사랑해. 마이너스 너의 민수.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남편을 일찍 잃었을 때의 슬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의 배신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늙은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그 늙은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와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른 메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저는 더욱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몇 달 전 메일 소영아, 그 할머니 정말 쉽네. 한 번에 10억씩이나 빼냈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고. 더 오래된 메일 우리 계획 완벽해.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확인했어. 이런 타입이 제일 쉬워. 조금만 다정하게 해주면 금방 넘어가거든. 가장 오래된 메일 소영아, 내가 시어머니 정보 줘서 고마워. 자산 규모랑 성격까지 다 파악했어. 이제 접근해 볼게. 우리 인생 한 번에 뒤바뀔 거야. 제 손에서 노트북이 떨어질 뻔했어요. 소영이 저에 대한 정보를 민수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었어요. 제 재산 규모부터 성격, 약점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 제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들을 키웠다는 것, 제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제가 어떤 말에 약해하는지,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절망의 바닥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제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민수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비웃었는지, 제가 돈을 내어줄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하, 오늘 그 할머니가 여보 사랑해요라고 하더라고. 정말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시어머니 정말 바보 맞네.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진심이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웃음거리였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를 그 늙은이라고 부르며 우습게 봤다면 이제 제가 누군지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노트북의 다른 폴더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긴 파일들을 찾아냈어요. 심지어 그들이 결혼식을 올릴 웨딩홀까지 예약해 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2024년 12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 웨딩홀. 바로 다음 주였어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기도 전에 벌써 결혼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68세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냉철한 복수의 화신이 된 거예요. 먼저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USB에 저장하고 인쇄도 여러 부 해놨어요.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전화 녹음 앱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어디서 소영과 만나는지, 언제 만나는지,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68세의 할머니가 사립탐정처럼 행동하는 자신이 우스우면서도 화가 났어요. 카페에서 그들이 만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소영이 민수의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과 탐욕이 보였거든요. 결혼식 전날까지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검찰에 신고할 서류도 준비하고 웨딩홀 담당자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안녕하세요. 내일 결혼하는 신부의 시어머니인데요. 축하 영상을 준비했어서 식 중간에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어떤 영상인가요? 신부와 신랑에 대한 특별한 영상입니다. 꼭 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68세의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박연희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끝까지 믿게 한 다음 끝까지 지켜보게 해줘야지. 이제 진짜 마지막 복수가 시작될 때였어요. 마침내 그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하객들로 가득 찬 웨딩홀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려던 그들의 계획을 제가 완전히 망쳐놓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웨딩홀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결혼식에서 신부의 시어머니가 축하 영상을 준비했다고 전해주세요.
식 중간에 틀어달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는 하객 중 한 명으로 조용히 참석했어요. 아무도 제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입장곡이 울리고 민수와 소영이 팔짱을 끼고 나타나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고 한때는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목사님이 서약을 받기 시작할 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민수야, 소영아. 너희가 내 뒤통수 치기 위해 짠 각본, 내가 다 읽었어. 지금부터 보여줄 건 너희가 나를 속이며 나눈 대화의 증거야. 제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크린에는 민수와 소영이 나눈 음성 녹취가 재생되었어요. 그 늙은 여자 완전히 바보네.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맞아, 80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쉽게 뜯어낼 수 있을 줄이야.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소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때 웨딩홀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정민수, 김소영 씨 사기 및 재산 탈취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는 막혀 있었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진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곳곳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은 눈이 멀게 하고 배신은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제 복수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대한민국 최고 시니어 복수국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했어요. 재판 결과 민수와 소영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고 제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되찾았어요. 제가 되찾은 재산의 일부는 젊은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젊다고 다 순수한 건 아니고 늙었다고 다 어리숙한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 살아있거든요. 앞으로도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속이려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있어요. 가끔 그 결혼식 날을 떠올려요. 웨딩홀에 울려 퍼진 제 목소리,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짜릿함을. 그날 결혼식장에는 하얀 드레스보다 날카로운 진실이, 부케보다 무거운 복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68세의 할머니가 세상에 보여준 당당함이 있었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더 강해진 박연희로서 말이에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